예, 오늘 성명학 오랜만에 성명학 하는 것 그지? 진짜 오랜만에 하는 것 같은데 성명학을 합니다. 그 성명학은 제가 그래서 따로 성명학을 뭐 여기서 뭐 어디서 뭐 따로는 해드린 적은 없고 그냥 처음부터 한 적은 없고 명리학을 어느 정도 이제 뭐 이해를 하시는 선생님들 계셔야 그때 또 하셔야 되니까 지금 여기 또 우리 선생님들 뭐 개소하시는 선생님들 계시지만 좀 어느 정도 다 이해를 하실 분들이고 이래서 오늘 또 성명학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 때문에 아까 제가 프린트물 드렸는데요. 그 오해의 소지는 바로 오음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름 짓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게 음이에요. 소리 나는 소리 나는 오음에서 나는 소리 나는 음의 음오행이라 하죠. 음오행을 가장 사실 중시합니다. 가장 중시해요. 그런데 이 음오행에 대해서 이 오해가 생겨버리면 잘못되잖아요. 그런데 이 음오행이라는 게 55쪽에 제 책에 보면 명리학 55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 보면 아까 이제 프린트물도 드렸죠. 프린트물도 드렸는데 자 목의 오행이면은 프린트물도 드렸죠. 그냥 그대로 목은 기억이나 뭐 기억 이거죠. 상기억 들어갔고 맞죠? 이걸 목이라 했고 또 가면 화의 오형은 이 혀의 설음이라 그러죠. 화는 그죠? 설음이라 니은, 디귿, 리을, 디귿 이런 것을 말한다. 그죠? 그 다음에 톤은 순음이라 했는데 톤은 여기서 미음, 비읍, 피읍을 말하고 그 다음에 금은 치읓을 말하고 수는 이응 말한다. 근데 전에는 의에 대해서 나면 토에 이응하고 혅이 여기 돌아가 있었습니다. 전에는 여기에다가 이응하고 요래 있었고 요 수에가 요래 있었거든요. 전에는 요래 돼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여기에 대한 오해가 지금은 사실은 의에 보면 풀렸습니다. 다 풀린 거예요. 오해가 오해할 이유가 없도록 풀어놨는데 단지 여기서 궁상각치우락 하면서도 나와 있던데 이거는 음악 하시는 분들한테서는 아마 이게 이대로 다 적용됐던가 봐요. 제가 궁상각치우에 대해서는 안 배워봐서 모르겠지만 그대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름 짓는데 여기서만 이게 쓰여졌던가 봐요. 그런데 이게 이제 반대로 이렇게 잘못 쓰여진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이 목의 소리를 우리가 이 오행만 제대로 이해를 하면 목은 어떻습니까? 아까 섭하다고 했죠. 가장 수에서 가장 처음으로 나온 곳 입안에서 가장 처음으로 나온 곳 입안에서 가장 입안의 구강 구조에서 수의 위치가 어디겠습니까? 가장 목 안쪽 보이지 않는 쪽 아니겠습니까? 수의 성적으로 볼 때 그러면 거기에서 뭔가 나오는 소리 그 소리가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소리가 기억 안에서 목젖 안에서의 움직임이 있다 그죠? 우리가 소리를 내보면 알아요. 그러면 오행을 제대로 이해하면 아 이래서 이게 목의 소리구나 아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 학문적 근거가 나와 있으니까 또 그럼에도 우리가 목이란 것을 목화 그러면 다 안다 가정하고 이미 알잖아 그죠. 그런데 여기 화도 한번 보시면 화도 제가 프린트물 드렸는 데는 화는 설음이라 혀에서 나는 소리다 했거든요. 혀 잇몸 닿게 하는 소리다 이래놨는데요. 그래서
니은, 디귿, 혀 끝에서 우리 구강 구조에서 화의 위치는 화의 성정을 보시면 알잖아요. 화의 성정은 화가 현란하다, 날아다니다, 뭐 가볍다, 그죠?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화 입안에서 혀 끝에 혀 끝 이게 화예요. 설 화거든 화. 거기서 나는 소리가 당연히 이건 화일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보게요. 이 톤을 좀 놔두고 금 한번 보게요. 금의 소리는 치음이라고 해요. 치음. 치아에서 나는 소리로 일어났습니다. 치도음. 치아에서 나는 소리로 혀끝과 윗니 사이에 기류가 장애가 받아 나는 소리다. 치아에서 나는 소리다. 시옷. 치. 그죠? 지옷. 이렇게 해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알 수 있는 얘기인데 문제는 토하고 수였다는 거죠. 토하고 수. 근데 토의 성정과 수의 성정을 알면은 이해가 금방 옵니다. 토의 성정은 뭡니까? 토는 우리가 아까 기초 과정 할 때도 안 했으면 토는 이 토의 성정이 음양을 이 교류하게 하는 것도 되지만 입안의 토의 성정은 어떻습니까? 양에서 금으로 그래 화에서 화생토 토생금 하잖아요. 화생토 토생금 하는데 토의 성정이 뭡니까? 토의 성정은 화를 가두는 거예요. 화를 가두고 070, 031 제 전화번호가 어디로 막 노출이 많이 되는가 봐. 그래 결국은 화에서 금으로 가는 화생금 하는 걸 토에 의해서 그죠? 토는 결국 화를 가두는 거예요. 커튼 생각하시면 돼요. 커튼. 화급급 커튼 치는 거다. 그 우리 입에서는 입술로 닿는 거예요, 닿는 거. 미음, 비읍, 피읍. 당연히 토죠. 오행의 성정만 제대로 알면 이게 토구나. 자, 여기에다가 이응히읗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어디서 소리 납니까? 이응 어디서 소리 납니까? 저 목젖 안에 이게 수구나라는 걸 우리가 발음을 해보면 알아요. 지금 이제 이해되시죠? 이거 이래서 순 거예요. 우리가 이 근거를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 그렇지만은 제가 전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발음을 해보면 이게 왜 미음 비읍 비읍이 아니고 이거는 왜 토고 이거는 아니다 라는 걸 아실 수가 있다. 그래서 소리 오행, 음오행 명리에서 음오행 하는데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그에 대한 오해는 이렇게 해서 풀어져야 된다라는 걸 좀 말씀드렸고요. 자, 요거는 제가 책 홍보하는 건 아닙니다. 홍보하는 건 아니고 필요하신 분만 드리고 있는데 요건 제가 한 10년 보니까 10년 전에 딱 그래 했는 건데 개운 성명하기로 했습니다. 개운 성. 명리학을 개운함에 있어서 그죠? 명리학을 개운하다 하면 뭡니까? 우리가 개운한다는 것은 운을 열거나 그죠? 내 생의 운을 열어주다. 운을 여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내 용서다라는 그 얘기 아닙니까? 내가 용서해야 될 오행을 찾는다라는 거죠. 내가 용서해야 되는 내 인생에 살면서 용서해야 되는 오행 또는 내 인생에 살면서 용서해야 되는 십성, 십신 이런 거잖아요. 그걸 내가 쓰면서 살겠다는 사용하면서. 그런데 그걸 이제 우리는 일반적인 용신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 가장 사주에 있는 명식을 먼저 확인해야 되죠. 사주 명식을 확인해야 됩니다. 제가 덮어놔야 돼요. 이 세척이 되나는 이게 춘발도 안 된다. 여기 보면 좋은 이름 짓는 방법이라고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요약해서 해놨는데 여기 보면 당시 정확한 사주가 분석이 필요하다. 사주 명색이 첫 번째로 가장 사주 명색이 필요한 거는 뭡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가 용서해야 되는 글자를 찾기 위함입니다. 그죠? 찾기 위함. 그럼 결국 여기는 이제 용신이라는 얘기가 나오겠죠.
내가 용서해야 되는 용서를 찾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이 분석에 의해서 당사자에 필요한 기운. 그렇죠.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나오는 이제 기운이라면 결국 이제 이 한마디로 치면 좀 용신을 찾아내자라는 거잖아요. 용신을 찾아내자. 또는 가장 필요한, 그죠? 가장 필요한 것, 필요한 글자, 오행을 찾아라. 그럼 이거 하려고 하면 이제 명리학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죠. 그 따지고 보면 용신도 찾을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그 명제에 필요한 오행으로 발음을 순환 상생시켜야 한다라는 거거든요. 오행. 그럼 여기 이제 오행이 이 두 번째로, 첫 번째, 두 번째 또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하면 또 여기 자원오행이라고 또 나와요. 자원오행이라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수리는 원형이정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책에 원형이정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음양이 이 상교해야 된다라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불량환자 배제라 하는 게 있는데, 또 불량환자 배제라 하는 게 있는데 이것도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뭐 부력이 좋고 듣기 좋아야 된다. 부력이 좋고 듣기도 좋아야 된다. 뭐 이런 기분. 그 다음 또 뜻이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원국의 글자와 이 형충파에 이런 거, 형충 뭐 이런 게 나지 않아야 된다. 어떤 몇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해놨는데, 첫 번째로 보면 사조명식 작성, 이거는 용신 찾을 줄 알아야 되고, 그죠? 첫 번째로 용신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그 용신에 필요한 이제 그 이제 오행이 찾아진 거죠. 오행이 찾아지고, 자원오행이라면 그럼 한글 이름이 지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용신 아시는 분 계세요? 이사님 혹시 용신은 뭐세요? 저는 예? 써야 되는 용신을 생각. 목일 것 같거든요. 목? 목이 없는데. 예. 그럼 아닌데 인비에서 찾아라니까 목 아닌데. 자, 목이 약하다. 아 토지식 토. 토입니다 토. 자, 토. 자, 토다. 토가 약하다. 그럼 토가 있으면은 이 화도 좋겠고 금도 좋을 것이다 이거잖아요. 그죠? 토만 있으면 또 아니면 또 목도 좋아지겠고, 목이 일터전을 만들어 주니까, 그죠? 목이 잘 꽃을 피울 수 있고, 토에 의해서 결실도 잘 맺을 수 있고, 좋은 씨앗으로 또 새로운 내가 휴식도 해가면서 잘 상생할 수 있겠더라라는 거잖아요. 어디 이런 걸 가지고. 그러면 토란, 그죠? 토에 이제 한자를, 이제 자음을 넣어요. 자음을. 여기 오면 자원 전에는 이제 자원이 들어요. 자음 오행. 요거는 자원이고, 한글, 요거는 자원은, 요거는 한자를 이야기하는 거고, 한글, 여기 오행이 찾아지면 한글에 자음 오행을 찾는 거죠. 자음, 오행을 찾아내는 거죠. 용신을 찾았으면 용신에 해당되는 글자는 뭡니까? 이걸로 써라. 그죠? 일단 자음 모음에서 자음을 기준을 합니다. 자음을 기준하고 절대 순환되지 않는다라면 변칙적으로 받침자를 가지고 상승해서 넘어가게 할 수 있도록 또 허용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그 소리는 두음 원음에서 나기 때문에 이것을 기준으로 한다. 원칙으로 한다. 그래 소리음이 받침음보다는 이게 첫 소리음들이 더 이걸로서 인정한다. 그러면 내 한글의 이름자는 이걸로 써야 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토 하나만 보면, 그죠? 이걸로 써야 된다. 그런데 성씨가 이시라. 이시면 어딥니까? 여기 있잖아. 이거 수니까 여기 있잖아, 이시가. 그죠? 이시가 여기 있는데 토를 뭐 명숙이나 병숙이나 뭐 이래 쓰려고 하니까 바로 두 번째 자를 쓰자니까 토국수 하는 사이에.
토국수 당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성에 이시면은 대만 이 글자는 중간에 쓰기가 흔들리잖아요. 그러면 바로 전부 다 이 글자들은 전부 극당하는 글자들이거든요. 성에 의해서. 그러면 중간에 다른 글자를 넣어서 쓰라라는 거잖아요. 그럼 중간 다른 글자는 토국수하면 다른 글자 쓸 게 뭐 있습니까? 금을 써서 상생할 수 있도록 쓰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음양도 상교해야 되지만 음양상교는 요 수리에서도 음양상교가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서도 이렇게 이 오행적으로 일단 가장 근본적으로는 순한 극체제가 아닌 순환 상생하는 관계를 지어서 이름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러면 성에 따라서 두 번째 들어가는 글자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안 많아요. 이 소리들이. 목이 용신이면 화를 써야 되면 성이 뭐 목이면 어떻습니까? 또 굉장히 극받는 거에 대해서는 쓰지를 뭐 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제한적이다. 그래서 오행을 이렇게 이제 써야 되고, 그지? 자원 오행은 요래서 찾아 쓰고 그 말입니다. 그다음에 이 성씨와 이 오행이 서로 생하도록 찾아서 그지? 쓰게 하고, 그다음에 또 이거는 있습니다. 실생하던 이름 질 때는 이래 지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이 들어서 또 이래 개명하고 또 그다음에 호적에 올리지 않는 그런 그 태코를 쓰거나 아후를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성을 배제하고서도 됩니다. 그러면 그 이제 뜻에 이제 더 치중해야 되는 거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자원오행이라는 거. 그 한자 이름을 찾았어. 예를 들어서 한자 이름을 찾았는데 한자 이름을 찾았으면은 성에 따라서 한자의 여기 자원이라고 자원. 여기 자원은 우리가 한자 문화권에 있기 때문에 한자를 계속 쓰잖아요.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이름 순수 한글 이름도 그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되죠? 지금 그래 알고 있는데 전에는 또 한자 쓰시는 분들은 쓰세요. 그래 하기 때문에 한자에 대한 우리 자원 오행을 굉장히 중시한다. 요게 얼마 전에 아니라 전에 제 이름 한번 이야기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름에 대해서 공부를 하신 분들이 우리 일제치하 때 그때 그 일본에서도 이런 학문들을 하거든요. 일제치하 때 공부하신 분들은 자원을 안 따지고 수리만 따졌습니다. 수리만. 지금 사실적으로 우리가 더 중요시하는 건 자원 오행입니다. 그 한자의 뜻, 한자의 원뜻, 그것을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발골명을 쓰면 이 뭡니까? 이 밝다라는 거잖아. 이게 오행이 수겠습니까? 화겠습니까? 대반 알잖아요. 또 이 날일자 들어가면 이 태양을 이야기 당장 화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원도 중요하지만은 앞에 부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부수. 그래서 제 책에 제가 그때 책을 마무리를 못 짓고 몸이 아파가지고 여기 부수별 자원오행이라고 기록해 놨습니다. 부수별 자원오행. 지금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자원을 가장 우선시합니다. 자원을 가장 우선시해서 그 한자의 그 본뜻이 어느 오행인가를 찾는 거죠. 그 오행을 찾고 그게 잘 모를 때는 한자는 반드시 부수들이 있습니다. 그 부수의 오행에 근거한다 이러거든요. 그러면은 자원 오행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성이 내가 박가인데 이거 한자이 뭐 박가가 무슨 오행이겠습니까? 이 금방 포나잖아요. 이 목이잖아, 목. 그죠?
그러면 중간에 들어가야 모고행이면 중간에 내 이름자는 박, 이거는 뭡니까? 다르죠? 토예요. 부르는 소리는 토예요. 그럼 자원에는 목이란 말입니다. 그래, 음오행은 음오행대로 맞춰야 되고. 그죠? 그럼 토라면, 만약에, 화토라면은, 여기서 내가 성이 박간데, 부르는 거는 토잖아, 지금 토. 그러면 한글 음오행은 토, 화, 금, 상생하금 지어라, 이 말입니다. 그럼 들어갈 거는 여기 화나, 토나, 중간에 들어가야 될 자가 화나, 토나, 금이나, 이 세 가지가 들어가야 되죠. 그럼 요 뒤에 거는 생하는 것도 되잖아요. 요러셔야 되는데, 저는 요런 기억이 딱 들어갔습니다. 기억, 규. 기억은 몸이잖아. 그, 요건 부르는 소리는 잘못 지은 거죠. 부르는 소리가 잘못 지었다. 그, 들어가는 게 상당히 제한적이다. 차라리 화, 니나 이런 걸로 하고, 그냥 또 금.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 게 요게 맞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오행이 성에 따른 오행과 상생하게 지어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의 한 자의 자원은 요게 원래의 자원의 오행에 따라야 되나, 그 자원을 오행을 모를 때 부수의 오행을 기준으로 하고, 이 오행에서 또는 여기에서 오행이 상생하게 지어야 된다. 그러면 목이라면 두 번째 제 이름은 또 이렇습니다. 이 토로 들어갔습니다. 상토로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 토오행이라는 것도 또 잘못됐잖아. 목극 토하는 거. 이것도 잘못된 거거든. 그 다음에 또 온 게 별성자입니다. 별성자. 요건 또 이 화예요. 그런데 요 자원으로 따지면, 한자 자원은, 그죠? 요거는 별규자거든요. 별규자입니다. 자원노행의 본질은 그 글자가 뜻하는 거, 요게 자원이거든요. 그럼 요거는 화로 봐도 된다는 거죠. 화가 우선시 된 거죠. 이게 별규자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물규자다. 물규자다. 그러면 수의 오행이에요. 근데 이것도 아니고 잘 모르겠더라. 그러면 토오행이에요. 토. 이런 거죠. 그래, 우선시 하는 게 자원 오행을 가장, 그 글자가 가지고 있는 원뜻을 가장 먼저 우선시 해라.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여의치 않으면 한자의 부수, 오행을 따라라는 거죠. 그 부수행은 토니까 이렇게 들어가죠. 저는 또 여기 또 별성자입니다. 별성자. 목, 화. 이렇게 제가 좋게 봐가지고, 제가 좋게 봤을 때 요거는 상생한 이름이 된 거죠. 그죠? 요게 자원오행입니다. 자원오행이고, 딱 만약에 여기 별규자가 아까 뭐 이상한 규자라면 요거 토거든요. 토가 들어가니까 일단은 이거 잘못된 거죠. 일단 성하고 두 번째 들어가는 글자가 잘못되게 된다. 무조건 두 번째 들어간 자는 생하게끔 해라라는 그런 기고. 고래 자원 오행은 고래 들어가고, 그러면 자음도 됐고 자원도 되잖아요. 근데 요까지도 사실 어렵죠. 요까지도 어렵다니까요. 자원자는 수리가 원형이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원형이정이 이름자하고 그다음 성하고 이름하고 이 성하고 이래 세자가 있으면 이렇게 이래 갖고 원형이정이라 합니다. 원형이 이 전체를 갖다가 획수로 이래 하는데, 이 수리를 맞춘다는 것은 우리가 사전적으로 나오는 획수와 그 다음에 성명학에서 원래 부수에서 나오는 획수가 또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삼수면은 물수면, 삼수는 삼획인데 물수는 사획 쓰는 경우도 있고, 또 구수록변 쓰는 게 있어. 임금왕자 쓰는 구수록변 쓰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도 또 따라져요. 그럼 자원이 달라집니다.
자원이 달라지거든. 삼수변 썼는데 보면 우편에 보면 부수변이 물수거든. 그런 걸 사회적으로 하는 게 맞는 거죠. 원으로 보면은 사전에는 삼수가 돼 있다 하더라도 원래 그 부수가 뜻하는 자원은 물이거든요. 그래서 사수를 쓴다. 그런데 제가 여기는 또 아까 저 오행으로 여기 보면 또 해놓은 게 이가 또 책장사 비서 모양이 여기 보면 음오행 해설 해놨어요. 자기 이름 딱 치면은 자기 이름 자원 세자를 딱 따가지고 내 이름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자기 이름 한번 보시면 되고 이름 세자만 따면 되잖아요. 성, 중간자, 끝자 이름 가지고 그 오행을 찾아가 보면 됩니다. 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자기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수리란 이걸 말하는데 수리는 원형 이정을 맞춰야 되는데 혹시 한번 해보신 분 계세요? 선생님 혹시 한번 해보셨어요? 이런 좀 마음대로 안 되죠? 진짜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기 책에다가 해놓은 게 있는데 여기 있네. 성시별로 좋은 수리 배열이라고 해놨어요. 이게 뭐 하면 이걸 참고하시면 되는 거라. 이걸 뭐 예를 들어 성이 내가 며칠 전에 하나 문시를 하나 했는데 문시는 하나 둘셋 4획이잖아요. 그죠? 4획에 쓸 수 있는 두 번째 4획 같으면 두 번째 들어가야 되는 획수 4획이면 두 번째 들어가야 4획의 성씨는 구시, 콩시도 있나요? 아, 공시네, 공시. 콩을 콩으로 빈다, 내들은. 뭐, 문시, 원시 이래 있는데, 거기 보면 두 번째 들어가야 되는 글자의 부수가 세 번째, 마지막에 들어갈 부수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는 2획의 글자가 들어가면 세 번째는 9획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9획 들어가면 세 번째 2획, 3, 4, 이게 있다는 그런 써야 되는 한자가 또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 두 번째 글자를 맞춘다 하더라도 세 번째 글자가 또 안 맞아. 한자가 오행에서도 찾기도 힘들지만 자원 오행도 찾기 힘들지만 이것도 찾기 힘들어요. 그래 이래 하면 요걸 가지고 선생님 참고하시면 그래도 어려워요. 아 그래 한자를 그 이제 제가 하는 방식을 내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아 시간이 벌써 많이 갔나? 저는 일합니다. 찾으면은 내 이름 여기 보면 지나가기 싶은데 저는 왜 안 하면 만약 뭐냐면 두 번째 들어가야 되는 오행의 한자 그죠? 두 번째 들어가는 오행 들어가야 되는 오행 한자를 안 많거든요. 20개, 30개씩 안 됩니다. 안 많으니까 귀하거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없을 수도 있어. 그 오행 뜻하는 오행이 없다니까. 그걸 오행이 찾아지면은 몇 개 딱 찾아 놔놓고 오행이 그죠? 오행만 맞춰 놔놓고 그러면 횟수 여기 몇 획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이제 내 책에 이제 획수를 보고 두 번째 거와 세 번째 거 맞추면은 원형 이정 자동으로 맞게 돼 있거든. 원형 이정을 따로 맞출 게 아니라 책에 해놓은 게 이제 그래 해놓은 게. 그래서 그 획수 해놨죠. 세로로. 그 이름자 획수에서 세로로 이렇게 제가 하나만 보여드리면 문시 나오네. 몇 개를 이렇게 해놓은 게 있거든요. 내가 해놓은 게 진수, 상진이, 정수, 뭐 수찬이하고 또 진성하고 뭐 이래 진성이 또 한자가 또
또 그래가지고 또 한자 또 차를 찾는다고 이래 해갖고 했는데 이렇게 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근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은 이건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이 가장 기본적인 게 소리 오행 자원 소리 오행 그 다음에는 한자를 쓰니까 자원 한자의 자원을 맞춰야 되고 수리 그 다음에 음양상교하다 하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불용 한자를 하는 건 불용 한자로 분류된 게 있습니다. 있는데 책에도 메모해놨지만 누구라도 불용 한자로 무조건 안 쓰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한 오행의 글자라면 써도 무방합니다. 불용 한자로 해서 뭐 안 쓰고 할 게 아니라 써도 된다라는 거죠. 꼭 그냥 필요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안 나는 거지만은 내가 꼭 필요한 오행의 글자라면 써도 무방하다라는 거고 불용 한자는 그래서 쓰는 거고 부르기 좋고 뜻 좋고 뜻을 한자를 뜻 잘 맞춰줘라. 그런데 이거하고 아무 관계 없이 이름 쉽게 지으려고 하면 우리 순수 한글로 하면 순수 한글에 원 자원 글자 순수 한자에 순수 한글에 그죠? 한글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요즘 봄결 또 뭐더라? 어떤 그런 뭐 계절을 상징하는 거요. 그런 이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쓰면은 또 그걸 또 아호로도 쓰기도 하고 아니면 아이들도 이름도 순수 한글 이름들이 또 찾아보면 또 많이 나와요. 자, 그게 봄이라 하면 오행이 뭐겠습니까? 당연히 목이죠. 그러잖아요. 그럼 뭐 수라 하면 또 수화산 얼음, 차가움, 그죠? 시원함, 조용함 그런 것과 관련된 것도 물 이런 관련돼 있는 그런 그죠? 예를 들어서 송암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송암이란 뭐 송암, 소나무 바위, 그 소나무 바위, 그죠? 소나무 바위, 이 암은 겁이잖아요. 이거 목이잖아요. 그 이제 상징적으로 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게 아니고 해송, 그죠? 또는 강해, 또 뭐 있노? 자송이라 하기도, 그죠? 수송, 수생목 하는 거잖아요. 수생목 하는 거예요. 이런 거잖아요. 그냥 그 글자, 이 한글의 글자가 뜻하는 그런 게 있단 말입니다. 순수하게. 우리 한자의 어원을 안 빌리더라도 한자의 어원을 빌리면 요래되는 거고 뜻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쓸 때는 굳이 이런 거는 안 따져도 된다는 거죠. 그 지금은 요즘 저렇게도 많이 하니까 그렇게 어렵게 저래 진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 듭니다. 그럼 부르기 좋고 좋은 이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 정도면 사실은 다 한 것 같아요. 나중에 오늘 시간이 이래서 그렇고, 다음 시간에도 질문할 거리 있으면 혹시 좀 해오셔가지고, 이름 짓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예.